어머님은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새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계속 자기 아들 짠하다고 쭝얼쭝얼대는 거예요. 그거 못 들은 척 무시했더니 남편이 껐다 대고 받아치지 뭐예요. 엄마, 나 너무 피곤해. 아이, 계속 이렇게 쩔어 있으려니 다리도 저리고 죽겠네. 육개장도 질리고 나가서 고기 먹고 싶어. 나중에 엄마 집 가면 삼겹살이랑 갈비 좀 해주라. 이 사람한테 밥 얻어먹긴 틀렸어 당분간. 저는 거의 입대를 기점으로 성격이 완전히 변해버린 것 같아요. 친정엄마 장례식 때 너무 몰상식한 이들 모자의 모습에 거의 돌아버린 이후 말도 거칠어지고 성격도 손에 안 보려는 타입으로 변해버렸어요. 제가 봐도 그때 어쩌다 그런 말까지 남편에게 할 수 있었는지 신기할 정도였거든요. 헛소리를 떠들어대는 남편 멱살을 잡을 기세로 얼굴 가까이에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 당신이 한 대로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똑같이 해준다. 좋은 말 할 때 입 다물고 자리 지켜. 알았어? 그 소리에 남편은 성질을 부리며 나가버렸고 차라리 자리를 비우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아빠는 혀를 끌끌 차시더니 어렵게 입을 여시더군요. 박서방 원래 저러냐? 아니 장모장래에 저러고 있을 사위를 살아생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게 내 사위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내 참 어이가 없어서 처가를 대체 얼마나 우습게 하는 거야 저 인간은. 친정아빠도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아서 일단 장례식까지는 조용히 넘기자 생각했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괜히 눈앞에서 얼쩡거리다가 더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더 큰 소란 없이 장례식은 잘 마쳤고 얼마 뒤 아빠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니 뜬금없이 상가를 하나 증여해주게 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상가라니. 나는 못 들었던 얘긴데 그런 게 있었어? 아니다. 전에 고모들이랑 얘기하시는 거 들었던 것 같기도 하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통화하다 보니 길어졌고 거의 한 30분가량 나눴던 것 같아요. 끊고 나서 나가보니 그새 남편은 퇴근해서 집에 왔더라고요. 어머니랑 거실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더니 저를 보자마자 바로 밥 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는 거기서 자기 아들 밥 굶긴다고 성질을 내면서 뭔 통화를 그리 하길래 안 나오냐고 하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저는 대꾸 안 하고 그냥 부엌 쪽으로 갔었어요. 남편 이뻐서 밥 주려는 게 아니라 마침 우리 애도 밥 차려줘야 했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남편이 와가지고 조잘조잘거리면서 무슨 얘기한 거냐고 집요하게 묻는 거예요. 순간 짜증이 훅 올라와서 상가 증여 때문에 통화 좀 했다. 내가 뭐 우리 집이랑 통화한 게 잘못한 일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어머니 들으라고 지른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인간이 지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죠. 듣는 기준이 전혀 다른 거예요. 며칠 뒤에 곧장 어머니를 집에 불러들인 거 있죠. 저한테 예고도 없이 미리 말하면 제가 안 된다고 할 줄 알고 그냥 같이 들이닥친 거예요. 당황한 제 반응은 아랑곳 않고 남편은 족발이랑 이것저것 사들고 왔더라고요. 표정 관리가 안 되어 인상을 쓰고 있는 저한테 계속 생글거리면서 밥을 없냐, 찌개는 있어야겠다, 어쩌고 헛소리를 해댔어요. 그러면서 콧노래를 막 불러대더니 식탁 위에다가 이것저것 먹을 걸 풀어대면서 이러는 거 있죠. 엄마, 이 사람이 반 그 상가 꽤 괜찮아. 빈 곳이 아니야. 진짜 대박이야 엄마. 나 이번에 가서 알아보고 왔잖아. 요즘 한창 부동산 맞들린 친구가 있어서 상가 정보 줘가면서 물어봤어. 근데 진짜 장난 아니래 엄마. 이게 웬 꽁돈이냐고. 미쳤어. 내 인생에 이런 알짜배기 복이 굴러들어올지 진짜 몰랐다니까. 알고 보니 남편은 제 상가 증여 소식을 듣고 자기 혼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캐왔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묻지도 않았으면서
누가 보면 본인이 증여받는 양 자세히도 따져보고 다녔어요. 이 상황 자체도 어이없어서 눈에 돌 지경인데 어머니는 그 와중에 여전히 인상 쓰며 또 평가질을 하고 있더군요. 뭐야, 그 정도래? 아니 뭐 그래? 그렇다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좀 찜찜하다. 혹시 더 좋은 거 있는데 아들내미 물려준 거 아니냐? 암만 해도 옛날 사람들이니까 딸보다 아들 귀해서 아들한테 줬겠지. 봐봐, 이러나 저러나 사업하는 아들 입에 쏙 물려줬을 거 아니야. 어멈은 그 집에서 딸이고 출가 외인이니 꼴랑 상가 한 칸 주고 생색내는 거지. 너희도 혹시나 처가에 가서 너무 좋아하고 그러지 말아라. 더 받아야지. 그래야 공평하지. 그러면서 어머니는 며칠 굶은 사람처럼 족발다리를 들고 허겁지겁 먹어대시는데 손에 침 쩍쩍 발라가며 드시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하나가 싫으면 다 싫고 믿게 보인다더니 딱 그 짝이더라고요. 이 말은 어머니가 저한테 신혼 초에 하셨던 말이거든요. 집 하나 못 태우는 아들이랑 결혼시키는 주제 혼수예물 마음에 안 들게 해왔다고 되게 비꼬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입니다. 옛말에 며느리가 하는 게 미워 보이면 입에 뭐 넣는 꼴도 꼴보기 싫다더라. 하나가 미워 보이면 다 미워 보이는 법이야. 너는 어른들한테 잘해야 된다. 알았냐? 그때는 그냥 다 흘려듣고 휙휙 넘겨버리고 어차피 자주 안 보니까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어느샌가부터 좀 자주 보이기 시작하더니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난 뒤 수시로 드나드는 거예요. 앞만 봐도 상가이기 때문에 관심 갖는 것 같아서 이거 진짜 작정하고 사람 괴롭히는 건가 싶었어요. 왜냐면 저를 두고 그런 실없는 소리를 해대면서 지들끼리 주고받고 족발 뜯고 앉아있는데 보고 있는 저는 돌아버릴 것 같았거든요. 와중에 어머니는 무슨 자고 갈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 골이 아파서 머리를 한참 붙잡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로부터 전화가 또 걸려왔어요. 지금 바쁘니? 안 바쁘면 잠깐 집에 좀 와라. 너한테 급하게 할 얘기가 있으니까 얼른 와라. 아참, 밥은 먹었어? 이 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더라고요. 역시 우리 아빠고 내 부모구나. 이런 당연한 생각이 새삼스레 들지 뭐예요. 일단은 저도 집을 벗어나고 싶어서 대충 가방 들고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어딜 가냐고 시죽거리면서 묻는데 답하기 싫어서 무시해버렸고요. 가면서 저도 살짝 생각하긴 했는데 예상대로 아빠는 상가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었어요. 온 김에 밥이나 먹으라면서 아빠가 잘 해주시는 김치볶음밥을 해주시는데 먹으면서 진짜 눈물이 왈칵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시더니 아빠는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시고 딱 할 말만 하셨어요. 상가 증여해주는 거 별 의미 없어. 너 용돈 하라고 주는 거야. 아빠가 엄마 장례식 때 네 시댁 식구들이랑 박서방 보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다. 우리 딸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라고 주는 거야. 무시당하고 살지 마라. 네가 무시당할 일이 뭐가 있냐. 이때 아빠가 의미심장하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말이다. 욱해서 하는 말 아니고 아빠가 딸에게 하는 진심이니 흘려듣지 말고 앞으로 너 너무 힘들면 애 데리고 나와도 된다. 아빠는 그런 거 상관 안 해. 너만 잘 살길 바라지 이래라 저래라 안 한다. 너만 편하면 그만이야 아빠는. 이 말에 얼마나 가슴이 쩌릿쩌릿하면서 찢어질 것 같던지 아빠가 저런 말을 할 정도면 그날의 내 모습이 대체 어떤 식으로 비춰졌던 걸까? 아빠 눈에 딸 모습이 어떻게 느껴졌던 걸까 싶어 서름이 왁 하고 북받쳐 올랐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미 11시를 훌쩍 넘어선 시간이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들어가기 전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자잘하게 들리더니 세상에 그 소란스러운 집이 우리 집이었던 거예요. 불안한 예감을 안고 문을 열어보는데 현관은 이미 신발들이 어지럽게 엉켜 있었어요. 우리 애는 자는 건지 방에서 안 나오고 있고 거실은 왁자지껄 술판이 벌어져 있더군요. 너무 어이없어서 현관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데 저희 엄마 장례식이 끝난 지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대체 무슨 상황인가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멍하니 서서 현관에 있자 남편이 그 와중에 발견했더라고요. 아주 이마 끝까지 빨개져서 술에 취해가지고 꺽거리면서 주정 같은 소리를 해댔어요. 우리 이쁜 마나님 오셨다 하며 자기가 처복이 있다는 둥 이제 고생 끝났다는 둥 이런 게 대박이 아니면 뭐가 대박이냐 껄껄거리며 웃는데 저 구석에서 뭔가 낯선 여자가 박수치며 같이 웃고 있는 겁니다. 누군지 몰라서 한참을 봤는데 저희 신우더라고요. 10년 만에 보는 거라 얼굴이 많이 바뀌어서 근데 거기서 박수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어머 언니 왔어요? 얼른 들어와요. 우리 이제 막 술 땄어요. 언니도 한잔 해요. 좋은 소식 있다면서요. 저랑 남편이랑 얼른 알아듣고 쫓아왔죠. 저희 장사만 10년 넘게 해와서 이번에 옮기기도 해야 하고 겸사겸사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 좋잖아요. 집도 가깝고 참고로 신우는 파주에서 지내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걸리는지 가본 적도 없어서요. 근데 가깝다며 제 팔짱을 끼면서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 이쯤 되니 저는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지 분간도 안 됐고 마치 두더지 잡기를 하듯 어딜 봐도 다 밉상들이더라고요. 누구부터 뿅망치로 때려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은 뭐라도 말이라도 하고 반박이라도 해야 해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집안 왕래도 잘 안 하고 맨날 틱틱거리던 아가씨가 지 남편까지 끌고 와서 저렇게 희죽거리고 있고 어머님은 대체 언제부터 마시셨는지 소파에 널브러져서 잠들어 있고 남편이랑 저쪽 고모부는 신이 나서 술 들이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심지어 이 요지경 난리판이 우리 친정에서 저한테 증여해준다는 상가를 지들끼리 나눠 먹으려고 모인 거라뇨. 저는 저의 정신건강을 위해 그냥 나라는 인간의 모든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결심이 섰어요. 얘네는 어떻게 뒤집어 봐도 안 될 인간이라는 결론이 내려졌거든요. 그리하여 아빠가 이면주로 주셨던 종이 위에 앞서 화장실에서 떠듬떠듬 적었던 내용을 그들에게 건넸답니다. 남편은 낄낄거리면서 넙죽 받아들더니 몸을 휘청대며 읽다가 이내 눈을 부릅뜨더군요. 이게 뭐야? 자기, 이게 뭐냐고? 남편이 받아든 종이 안에는 제가 화장실에서 빠르게 검색해본 내용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껏 지금까지 지들 흥을 돋게 해줬던 상가 관련 얘기가 아니라 부부간에 이혼 시 분할받아야 할 재산이라던가 이혼 시 필요한 서류 등 이혼에 관련된 대략적인 내용들의 핵심만 쓰여 있었어요. 이혼? 잠깐, 이게 뭐야? 아니 맞잖아. 이혼? 뭐야 이게 지금? 여보. 그래서 제가 뭘 뭐긴 뭐야. 한글 못 읽어? 술 취했어도 문맹되는 건 아니잖아. 알아먹었으면 그렇게 알아들어. 난 나갈 거니까. 전 곧장 짐을 싸고 애 방에 들어가서 애도 흔들어 깨웠어요. 안 그래도 워낙 밖이 소란스러워서 가엾은 우리 애는 제대로 못 잤나 보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불렀더니 곧장 일어나서 저를 와락 껴안았어요. 할아버지네 가자고. 일단 오늘은 할아버지네 가서 자자고 하니 무척 놀라더군요. 그런 와중에 남편은 애 방으로 뛰어들어와서
이혼이다 뭔 소리냐고 소리를 질러대고, 그 말에 아가씨도 기겁을 했는지 어머니를 마구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엄마, 아 참 일어나. 이럴 때가 아니야. 오빠 이혼한대, 이혼. 엄마 진짜 좀 일어나라고. 진짜 별의별 난리통이 따로 없더라고요. 덤덤하게 옷 입히고 제 짐 챙기고 있는 저에게 어머니는 술 냄새를 펑펑 풍겨대며 저한테 고함을 질러댔어요. 선잠께서 짜증이 나 있는 데다가 청천벽력 같은 아들의 이혼 소식을 들으니 이게 꿈인가 싶었겠죠. 전 말 다 자르고 냅다 사납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말귀 못 알아먹어요? 그러게 누가 그렇게 술을 처마시래. 알아듣게 말했는데 못 알아먹으면 못 알아듣는 사람 잘못이죠. 저 이혼할 거예요. 우리 집 재산 셋이서 흡혈귀도 아니고 그지들처럼 다 빨아먹으려고 이렇게 옹기종기 와 있어요? 먹을 거 앞에 두고 곰지른 쥐새끼들도 아니고 진짜 신물이 나네요. 이 말에 쟤들도 최소 사람이고 듣는 귀가 있었던지 멈칫하더라고요. 그래봤자 남편은 여전히 죽을 듯 화가 난 얼굴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아가씨와 어머니는 길 가다 벼락 맞은 사람처럼 세상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지들끼리 일확천금 노려보려다가 그게 다 쏠랑 사라진다 하니 세상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나 보죠. 전 짐 싸면서 걔네들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이봐요들, 우리 엄마 장래 보름도 안 됐어요. 알아요? 아니 알지 않아요? 본인들이 직접 기어왔으니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인간들이 사돈 돌아가시고 제대로 추스리지도 못한 며느리한테 이래요. 계속 돈돈돈거리면서 술판 버리고 며느리한테 빼먹을 목록 갖고 와서 시퍼렇게 눈을 부라리고 있냐고요. 자식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와서 저러고 있으면 어머니가 자식 싹 다 망쳐놓은 거 인정하시죠? 그지들 셋이서 뭉쳐서 잘들 사시고요. 전 죽었다 깨나도 우리 집 돈 그쪽에 100원 한 푼 안 줘요. 그리 알고 잘 사세요. 제 한섞인 말을 들은 남편은 지 주제도 모르고 저한테 미쳤냐며 코레고레 소리를 질렀어요. 뒤늦게 현실 자각이 되긴 한 건지 눈을 부릅뜨고는 얼굴은 빨개져서 마구 날뛰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저에게 아니 그럼 그 상가 그 좋은 자리를 혼자 먹으려고 했어? 당신이랑 나랑 같이 산 게 얼만데 얼마냐고? 부부 아냐. 가족이면 같이 당연히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장모님 일은 나도 충분히 애도했잖아. 그러니까 남겨주신 재산도 다 같이 잘해서 읽어보자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처참한 희대의 개소리를 늘어놓다가 지분에 못 이겨 주저앉아버렸고요. 전 마저 가방을 싸서 애와 같이 나와버렸어요. 곧장 아빠 집으로 들어온 저는 며칠간 시간을 들여 이혼 접수했고요. 역시나 남편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니 소송으로 가게 됐어요. 아빠는 이렇게 될 줄 아셨던 건지 혹은 이렇게 되길 바라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마치 미리 생각을 해두셨던 듯 발빠르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증여를 다시 해야겠다고 하시더니 50평대 아파트를 해주신다 하셔서 무척 놀라고 얼얼한 기분이었어요. 살고 계신 집까지 주신다고 하니 정말 제 이혼을 기다리신 건가 싶기까지 했습니다. 동생은 여러모로 속상했던 건지 누나인 저 탓하고 외제차를 한 대 뽑아주더라고요. 얘까지 마음 쓰는 게 괴로워서 몇 번이나 마다했지만 애 데리고 움직이려면 필요하니 받으라고 성화했어요. 그렇게 받게 됐는데 저도 이혼 진행하면서 차 쓸 일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뒤 연락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정말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나는 연애 시절 지랑 제 사진을 보내왔지 뭐예요. 그러면서 대충 이혼 모르고 합치자는 뉘앙스를 풍기길래 곧장 차단해버렸어요.
어디서 개수작이냐며 크게 퍼부어주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저는 아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집은 이렇게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여자 홀몸으로 아이 키우는 인생 쉽지 않잖아요. 돈 벌어야 하니 직장도 고민하고 있답니다. 솔직히 저에게 너무 힘들고 지치는 시간들이었지만 의미가 없는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맵고 독하고 괴로운 그 시간들 덕분에 비로소 제가 큰 결정 내리고 그 괴로운 환경에서 나올 생각을 다 했으니까요. 안 그러면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려다니고 제 자신을 저 스스로 괴롭혔겠죠. 그렇게 제 자신을 다독이며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 보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